저는 이러한 구조를 알고 나니까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내가 사면 살수록 돈이 생기는데 왜 안 해요? 이러한 금융구조를 알았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혼집을 들어갈 때에도 1억이란 보증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에도 소득이 없어서 1억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20살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어떻게 기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면 이 4가지를 꼭 지킬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를 다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 버는 구조를 이해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을 배울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대뿐만 아닙니다. 30대, 40대, 50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 다지기의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뭘 해야겠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는 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이라는 것을 합니다. 42.195km. 그런데 이거를 뛸 수 있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것에 대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2.195km인지 45km인지 50km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그걸 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돈에 대한 관한 책은 모두 볼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가리지 않고요. 일단은 그 책을 보면서 나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목적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기초가 탄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성장하고 나아가고 그게 단단한 기반이 된 거예요. 하지만은 땅이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그렇다 건물이 지어지면 뭐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버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다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것은요. 저는 돈 버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께서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구조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우린 돈을 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돈 버는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 그 급여를 받는 것이죠.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맡기나요? 은행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1년에 2%, 3%, 4%의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은 늘어납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인 거죠. 일단은 돈을 맡기면 돈을 주는구나. 주식 투자를 했을 때에는 내가 얼마를 받는구나. 이게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때 유행했었던 스마트스토어 위탁 판매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1,000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700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가게에 가져와서 990원에 팔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구조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나눔을 받은 다음에 그걸 또 판매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책을 가지고 그냥 버리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그 버린 책을 가지고 알라딘 서점에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한 소액의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이용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냥 내 돈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소사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사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소사무실은 대부분 2평, 3평, 5평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상가라 그러면 100평을 임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100평 중에서 2평씩 50개를 쪼갤 거야. 여기서 30개만, 20개만, 10개만 들어오잖아. 임대료 낼 수 있어. 그럼 난 버틸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돈을 천천히 벌어갈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투자할 때는요. 하우스메이트 살았습니다. 하우스메이트 어떤 거죠? 한 집에서 방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었죠. 이 집에 들어왔던 전세 보증금은요 1억이었습니다. 1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약 한 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은 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저에게 받았던 돈은 40만 원이었고요. 또 다른 방에서 받았던 돈은 40만 원이었고요. 같은 방의 룸메이트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형은 110만 원의 돈을 받은 다음에 30만 원의 돈을 주고 80만 원의 돈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해주죠. 인테리어 자금 대출해주잖아요. 그런 거 받아서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기초 이해했죠? 돈 버는 구조 이해했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저는 금융에 대한 공부를 꼭 할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금융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금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에 대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속도가 정말로 빨라집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돈이 많아? 그럼 상관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혼집을 들어갈 때에도 1억이란 보증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에도 소득이 없어서 1억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금융이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 거는요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은행은 어떤 곳일까요? 은행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은행은요 돈을 가지고 있을 지급 준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은 5천억을 1이라는 은행에게 빌려줍니다. 1이라는 은행은요 A라는 사람에게 5천억을 빌려주고요. A라는 사람은 그 5천억을 B라는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자, 그럼 B라는 사람은요 5천억 중에 250억, 약 한 5% 정도 현금을 쌓아둔 지 4,750억을 E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E란 은행은 4,750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급 준비율이 얼마라고요? 3.5%. 그러면 이 E란 은행은 166.3억을 납두고 4,583억을 C란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C란 사람은 또 D란 사람에게 4,583억을 빌려주고 D라는 사람은 5%의 금액 229.2억을 놔둔 다음에 4,354억 6천만 원을 다시 3이라는 은행에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3이라는 은행은 또 3.5%를 놔두고 4,202억 정도를 1한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5천억이라고 생각했던 이 돈이 나중에는 6조 60억이 됩니다. 은행은 정말로 이 구조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은행은 나에게 없는 돈을 가지고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허울일 뿐인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느냐?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자 보험이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상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90% 대출 나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10억짜리 상가에서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였어요. 저는 이 상가를 8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습니다. 그리고 이 8억 5천만 원에 90%에 대한 대출을 받아요. 90%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낮게 받았잖아요. 8억 5천. 그러니 이 8억 5천에 대한 90%는 대출을 해줍니다. 또한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출을 해줘야지만이 빠르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돈이 돌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라 했냐면요. 야, 경매는 대출 빨리빨리 해줘.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 많아. 빨리 풀어줘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도 더 많이 됩니다. 상품도 다릅니다. 90%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돈은 8,5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8,5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자는 약 300만 원입니다. 이 임차인은 얼마를 내고 있었다고요? 1억에 500만 원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저는 내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500만 원의 돈이 생긴 것이고요.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가 투자였습니다. 저에게 상가 투자를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은 저는 상가 투자를 금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이러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내 돈은 정말로 적게 들어가고 최대한 수익을 이끌 수 있는 것. 저는 이러한 구조를 알고 나니까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내가 사면 살수록 돈이 생기는데 왜 안 해요? 이러한 금융구조를 알았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죠. 이제는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요. 무조건 레버리지와 금융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필요한 것은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표를 정했고요. 구조를 이해했고요. 그러면은 내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나가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나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족장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투자에 대한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낙찰받기까지 3년 이상 걸렸고요. 공부만 5년 동안 했었고요. 어디든 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뛰어다녔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요. 정말 미련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모르면 또 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에게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 꾸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잘나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그냥 오늘 하루 쉬었던 그것을 저는 그냥 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가진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걸렸냐고요? 딱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10년 동안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2년, 3년이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목표를 정하고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할 수 있냐고요? 전 다 해봤거든요. 저는 20대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저는 막무가내로 부딪혔습니다. 저보다 더 최악의 조건은 없어요. 전 유도 선수였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제 주위에 돈 번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은요, 50대랑 못한다, 60대랑 못한다, 그럴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마음 먹고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간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 어떻게 보면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영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나이든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즐기면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뒤에 3년 뒤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